제가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호흡을 잠시만요. 네. 호흡을 하면 산소가 폐로 전달되고 폐 모세혈관의 혈액은 얇은 폐포막을 통해 산소를 교환해서 인체 곳곳의 조직 세포에 산소를 공급한다. 그런데 호흡한 공기 중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폐에 염증이 일어나는 경우를 폐렴이라고 한다. 염증으로 폐포벽이 두꺼워지고 가래가 차서 폐 기능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심한 기침이나 호흡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보통은 폐를 찍으면 이게 정상 환자의 엑스레이인데 검정색으로 폐는 이제 공기 주머니이기 때문에 공기는 엑스레이에서 검게 보입니다. 근데 폐렴이 생기면 이 검게 보이는 폐에 각종 염증성 물질, 화농성 물질로 가득 차기 때문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데 이걸 폐렴이라고 진단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네, 폐렴이 어떤 건지 저희가 또 영상으로 보니까 쉽죠? 네, 제가 다시 한번 그거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들 숨 쉬고 계시죠? 숨을 들이쉬면은요, 우리 코와 입으로 이렇게 산소 또 공기가 입으로 잠시만요. 코와 입을 통해서 공기가 흡입이 됩니다. 그러면 기관을 지나서 여기 보면은 가지처럼 보이는 곳이 있죠. 요게 바로 기관지입니다. 기관지 끝에는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폐포가 달려져 있습니다. 이 폐포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 폐포가요, 폐 한쪽마다 1억 5천 개, 1억 5천 개, 약 3억 개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만큼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 폐포가 우리가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게 되면은요, 2배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 폐포는 근육, 우리 밑에 횡격막이라고 있어요. 횡격막을 밑으로 한번 끌어내려 볼까요? 복식 호흡을 하면은 우리 공기를 가득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복식 호흡을 해볼까요? 폐를 팽팽하게, 이 팽팽하게 하면 공기가 가득 담겨지겠죠. 그래서 횡격막을 끝까지 끌어내리고 다시 하면서 우리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듯이 이걸 자주 해 주셔야지 폐 건강을, 이게 나이 드시면요, 이 횡격막이 튼튼하지 못해서, 이 근육이잖아요. 횡격막이 또 이렇게 근육이 나이가 들면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어깨로 숨을 쉬거나 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같은 경우에 여기 무거운 거 위에 올리면서 복식 호흡하는 게 폐 건강을 지키는 또 지름길이라고 제가 아침 방송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폐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횡격막의 근육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들이마실 때요, 제가 폐포를 하나만 떼와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 폐포는요, 주위를 모세혈관이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에서 온몸을 돌고 난 이 이산화탄소와 우리 숨을 쉬면서 들어오는 산소가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스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주 아는 폐렴 이런 거는 어떻게 걸리는 것이냐? 우리 공기 중에서 산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게 많죠? 미세먼지도 너무나 많고요. 초미세먼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중금속까지 섞여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은 바이러스가 너무나 많고 세균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공기만, 산소만 들어오면은 너무나 좋을 텐데 여러 가지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코에서 1차적으로 방어를 해줍니다. 우리 코에서 뭐가 있죠? 코털이 있죠, 코털. 그래서 1차 프리필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청정기에 보면은 1차적으로 큰 먼지를 걸러주는 프리필터 역할을 바로 코털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먼지들을 싹싹싹 긁어와서 이렇게 딱딱하게 타기 좋게끔 여기 딱 갖다 놓죠. 네, 그게 바로 1차 프리필터로 청소를 했던 내 몸에 요런 청소해야 될 찌꺼기들을 다 모아 놓는 겁니다. 그런데 1차 프리필터로도 안 되는 더 작은 것들은요. 어디로 넘어갈까요? 기관 또는 기관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요. 점막에 선모가 이렇게 다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점막세포가 건강한 사람일수록 선모 운동이 싹싹싹 빗질을 해옵니다. 싹싹싹 긁어와서 어디로 갖다 놓느냐? 혀 뒤에 있는 요렇게 혀 뒤에 이렇게 모아 놓습니다. 이게 바로 뭐죠? 가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래가 나는 잡곡격 이런 사람들은 내가 정화작용을 잘하고 있구나. 내 점막세포가 건강해서 이렇게 지금 들어오는 너무 많은 것들을 잘 빗질해서 밖에 딱 모아놓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 보면은 나 가래 잘 껴가지고 병원 가서 진해거담제를 먹어. 그러면 이걸 다시 억지로 우리가 내 몸이 정화작용하고 청소했던 것들을 녹여서 다시 점막으로 내려보내죠. 그러면 이게 계속 무한반복이 되니까 어때요? 네, 너무 안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녹여내는 것들이 아니라 잘 정화시킬 수 있도록 네, 우리 배출하는 영양소, 비타민 C나 또 점막세포에는 뭐가 가장 좋죠? 점막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영양소는 단백질과 비타민 A, 비타민 B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점막세포가 정화작용을 굉장히 잘합니다. 특히나 비타민 A, 우리 점막들은 촉촉해야지만 그 기능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도 마셔주고 비타민 A가 충분해야지만 정화작용을 잘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작은 초미세, 네, 초미세 이게 문제죠. 초미세 먼지는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1cm를 1cm를 10등분으로 나눈 게 1mm잖아요. 1mm를 1000개로 나눈 게 1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0.3 마이크로미터를 거른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1000분의 1 미리 요게 1 마이크로미터인데요. 그래서 이 초미세먼지는 이 마이크로미터 0.3 마이크로미터 요거를 요만큼의 작은 크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에서 걸러주지 못하고 2차에서 걸러주지 못하고 기관지를 지나서 폐포까지 옵니다. 그래서 폐포까지 와서 이 폐포에 뭐가 있죠? 폐포에는 점막 선모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떡하나요? 네, 여기에 모세혈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면역세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면역세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면역세포들이 달려갑니다. 어떻게? 그때 6가지 면역세포들을 제가 소개하면서 얘는 이렇게 잡아먹기도 하고 터트리기도 하고 청소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이 면역세포가 달려가서 이 미세먼지들을 잡아먹고 장렬히 전사해서 그 죽은 시체들이 가득 차는 게 바로 폐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공기가 안 좋은 시대에 살고 있고 바이러스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폐렴 되게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면역세포가 제 기능을 잘 하면 좋은데 또 이 면역이 약하신 분들은 폐렴에 굉장히 오래 폐렴을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무방비로 이렇게 작은 것들을 다 당해야 되냐? 이렇게 폐포가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죠. 작은 이 0.3 마이크로미터의 작은 초미세먼지들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걸러주는 게 있으면 되겠죠. 어떤 게 대신 걸러주나요? 이거를 걸을 수 있는 청정기를 대신하면 됩니다. 우리 청정기가요, 진짜 그 0.0024 마이크로미터까지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숨 쉬면은요, 500cc 정도를 공기를 들이마셔요. 500cc를 1분당 12회, 그러니까 6리터 정도의 공기를 분당 들이쉬거든요. 엄청난 양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 물 정수기 필터는 너무 많은 양, 네, 너무 많은 양의 공기를 내 몸에서 필터링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최현정 사장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청정기가 없다면 이걸 모든 걸 내 폐가 걸르고 내뱉고 거르고 내뱉고, 우리 아이가 있다면 우리 아이가 청정기를 대신해서 거르고 내뱉으면서 그걸 다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폐포가 빠르게 망가지겠죠. 폐렴에 자주 걸리겠죠. 잘 아프겠죠. 그래서 청정기가 대신하게 해줘야 된다. 예, 우리는 지금 이런 나쁜 물질, 걸러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신 걸러주는 청정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은정 사장님께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듣기로 하고요. 이렇게 이 면역세포, 이 폐포까지 들어와서 이 면역세포가 쌓은 이거를 바로 폐렴이라고 한다. 그러면 폐는요, 70%가 망가져도 내가 알아채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 80% 정도 망가졌다. 그러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어렵고 막 이렇게 됩니다. 이걸 보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뭐냐? 폐포가 염증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걸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이렇게 80% 정도 망가져서 폐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성적으로 염증이 계속 생기게 되면 그게 바로 폐암의 원인이 되고요. 폐포가 죽어버리는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기흉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폐포가 촉촉하게 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 비타민 A가 부족하거나 했을 때 촉촉하게 유지돼야지만 이 2배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런 것들을 잘 할 텐데 그게 영양소가 부족할 때는 뚫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흉입니다. 그리고 늘어나요. 이렇게 쭉 늘어날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폐기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건 요런 이제 폐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솔루션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점막세포 또 이 폐포의 기능이 굉장히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듯이 요런 영양소로 단백질, 비타민 A, 비타민 B, 특히나 비타민 A로 촉촉하게 유지가 돼야지만 된다. 우리 폐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공기 중에 습도 관리를 굉장히 좋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름 되면 저런 이제 에어컨이나 또는 겨울에 히터 이런 것들도 조심하면서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침입을 했을 때 면역세포가 잘 싸워주면 되겠죠. 그럼 면역세포가 어떤 걸로 싸우나요? 우리가 먹은 영양소로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WX 기본적인 WX 오메가3 저는 이렇게 칸칸이 챙겨 먹는 거 이런 거 잘 못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다 들어있는 맨즈팩 추천해 드립니다. 맨즈팩이 우리가 하루에 먹어야 될 43가지 영양소와 함께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오메가3 그리고 모든 이 화학 물질을 화학 공장이라고 불리는 간에 좀 밀크시슬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맨즈팩과 함께 주 재료가 되는 단백질, 네, 요게 있어야지만 늘어나고 줄어나고 이런 것들을 잘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요, 대신 거르게 해줘야 됩니다. 대신 거르게. 네, 그래서 청정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폐가 우리의 아이들의 폐가 이 나쁜 것들을 거르게 해서 폐포가 망가지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런 솔루션을 제가 또 제안을 드립니다. 자, 오늘 폐렴 걸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요즘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폐 건강이 중요시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 점막세포 관리와 이 폐포 관리 그리고 횡격막 관리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시면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